도시 프로젝트 후반부 21장 깊어지는 어둠. 눈을 떴을 때 민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다. 방금 전까지 마을 광장에서 본 것들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기억해. 이수연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던 걸까? 정신 차려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였다. 민석을 어둠 속으로 끌어당긴 인물. 그는 서둘러 일어나 주변을 살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폐허 속에 있었다. 무너진 벽과 썩어가는 나무 기둥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남자는 그의 팔을 붙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이 우리를 찾고 있어. 그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소리. 타박, 타박, 타박. 일정한 박자로 울려 퍼지는 발소리.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들켜선 안 돼. 남자는 재빨리 바닥을 가리켰다. 낡은 널빤지 아래에는 작은 지하 통로가 있었다. 민석이 망설이자 남자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선택해요. 여기에 남든가 아니면 진실을 찾든가. 민석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다시 한번 이수연의 마지막 표정을 떠올렸다. 차갑지만 어딘가 간절해 보였던 눈빛.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 했다. 가죠. 그는 결심한 듯 지하 통로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멀리서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돌아오세요. 22장 지하에 묻힌 것.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진 순간 민석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차가운 돌바닥이 그의 팔을 스쳤고 둔탁한 통증이 밀려왔다. 하지만 지금 그럴 겨를이 없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타박, 타박, 타박. 그 소리는 지하 통로 입구까지 따라왔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곳에서 멈춰섰다. 마치 통로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남자가 숨을 죽이며 손짓했다. 움직여요. 그들은 빠르게 어두운 통로를 따라 나아갔다. 벽은 축축했고 공기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좁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 걷는 동안 민석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다. 이 마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왜 이수연은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기억해라는 마지막 말은 무슨 의미였을까? 몇 분을 걸었을까. 갑자기 남자가 멈춰섰다. 앞에 문이 있었다. 낡고 녹슨 철문. 남자는 숨을 가다듬고 말했다.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찾고 있던 것들이 나올 겁니다. 민석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이 문 손잡이를 잡자마자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무언가가 이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끼익. 문이 열리자 안쪽은 거대한 방이었다. 벽에는 수십 개의 사진과 서류들이 붙어 있었고 한가운데에는 낡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그의 사진이 있었다. 민석은 숨을 삼켰다. 사진 속의 자신은 지금보다 젊어 보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것은 사진 아래 적혀있는 글씨였다. 거주자 218번 10년 전 이송 완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이곳에 온 적이 있는 걸까?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옆에 놓인 또 다른 사진이었다. 이수연. 그리고 사진 아래 적힌 문구. 거주자 217번 초기 기억 조작 실패. 순간 뒤에서 문이 쾅 닫혔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기억났나요? 23장 잃어버린 조각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공간을 울렸다. 이제 기억났나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깃든 감정은 분명했다. 조롱, 기대, 그리고 약간의 슬픔. 민석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의 실루엣이 천천히 빛에 드러났다. 이수연. 그러나 그녀는 이전과 달랐다.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차갑고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다. 내가 목이 바짝 말랐다. 그의 기억 속에 있던 따뜻한 이수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이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넌 정말 몰랐던 거야? 그녀가 손을 들어 벽을 가리켰다. 민석은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벽에는 더 많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낡은 필름이 붙어 있는 종이들, 연구 보고서, 그리고 실험 대상자의 기록. 그는 손을 뻗어 문서를 하나 떼어냈다.
하연리 재구성 프로젝트. 그 아래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민석 실험 대상 218번.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건 말도 안 돼. 이수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넌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속삭였다. 너는 이 마을로 이송된 거야. 그리고 기억을 지웠지. 머릿속이 아득해졌다. 그는 흔들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숨을 삼켰다. 그럼 너는? 이수연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다. 난 실패작이야. 그녀가 벽에 다른 기록을 가리켰다. 거주자 217번 초기 기억 조작 실패. 이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난 처음부터 기억을 지울 수 없었어. 그래서 선택해야 했지. 남을 것인가 아니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사라질 것인가. 민석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남았다는 건? 이수연이 다시 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난 그들 편이 되었어. 그 순간 방 안에 불빛이 깜빡였다. 문 뒤에서 점점 커지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다. 24장 선택의 순간 문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커졌다. 타박, 타박, 타박. 규칙적이면서도 기이한 소리.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박자를 맞춰 걷는 것처럼. 민석은 벽에 기대어 숨을 삼켰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 이수연이 이미 마을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현실. 내가 그들 편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어두웠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문 너머에서 점점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마을은 선택을 강요해. 기억을 지운 채 남아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항하다 사라질 것인가. 민석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넌 이대로 남겠다는 거야? 이수연의 표정이 흔들렸다. 아주 잠시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남을 거야. 그리고 넌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내 선택을 해야 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다. 마을 사람들 아니 실험의 결과물들이 일제히 방 안으로 들어섰다. 하나같이 똑같은 미소, 텅 빈 눈동자. 그들 사이에서 가장 앞에 선 인물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강민석, 당신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몸이 얼어붙었다. 기억을 지우고 다시 마을의 일부가 되라는 뜻이었다. 이수연이 손을 뻗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여기에 남아. 그러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민석은 숨을 몰아쉬며 손을 바라보았다. 그의 선택은 단 하나뿐이었다. 남을 것인가? 아니면 탈출할 것인가? 25장 결단. 순간이 길게 늘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일제히 민석을 향했다. 어둡고 텅 빈 눈동자, 마치 의식이 사라진 듯한 표정.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선택하기를. 이수연의 손은 여전히 뻗어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흔들림을 민석은 놓치지 않았다. 여기에 남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잊어버리면 돼.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여기에 남는다면 기억을 잃고 다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도 그가 누구였는지도 모두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수연 역시 이 선택을 강요받았다는 것을. 넌 민석이 입을 열었다. 지금 행복해? 이수연의 손끝이 흔들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그녀는 금세 표정을 다잡고 다시 미소를 지었다. 그런 걸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하지만 그 대답이야말로 그녀가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아니, 민석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남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일찍 변했다. 미소가 사라졌다. 그들의 눈이 서서히 검은 어둠으로 채워졌다. 이수연이 짧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녀가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타박, 타박, 타박. 박자 맞춘 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민석, 누군가 외쳤다. 순간 방 한쪽의 벽이 강한 힘에 의해 부서졌다.
먼지가 피어오르며 낡은 문 뒤로 한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그는 바로 마을에서 탈출한 남자였다. 서둘러. 그가 외쳤다. 민석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을 돌려 뛰었다. 이수연이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는 듣지 않았다. 그가 알아야 할 진실은 더 이상 없었다. 지금 할 일은 단 하나. 탈출. 26장 추격. 민석은 폐허가 된 문을 넘어 거친 숨을 내쉬며 뛰었다. 뒤에서는 점점 더 거세지는 발소리와 함께 마을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다. 타박, 타박, 타박. 그 소리는 기괴하게 일정했다.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대한 존재 같았다. 이쪽이야. 탈출한 남자가 외쳤다. 그는 익숙한 듯 길을 선도하며 골목 사이를 빠르게 지나갔다. 출구가 있어. 하지만 서둘러야 해.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더 빨랐다. 골목의 양쪽 끝에서 나타난 그들은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서서히 좁혀왔다. 막혔어. 민석이 소리쳤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곳이 없었다. 탈출한 남자가 이를 악물며 주위를 살폈다. 이건 예상 못했는데. 그 순간 바람이 스치듯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이쪽이야. 민석은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이수연. 그녀가 어두운 골목 사이에서 손짓하고 있었다. 얼굴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믿을 수 없어. 탈출한 남자가 낮게 말했다. 넌 이미 그들 편이 됐잖아. 이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하지만 그녀가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냥 가면 넌 절대 못 나가. 민석은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주변에서 점점 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시간이 없었다. 선택해. 이수연이 낮게 말했다. 나를 믿든가 아니면 여기서 끝나든가.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뻗었다. 결정할 시간은 단 몇 초. 이수연의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탈출로를 찾을 것인가. 27장 결단의 순간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뻗었다. 민석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한 걸음만 더 늦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다. 이수연을 믿어야 할까? 탈출한 남자는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다. 그녀를 믿으면 끝장이야. 어서 다른 길을 찾아야 해.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의 손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민석은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믿어줘. 그 순간 그는 선택했다. 이수연의 손을 잡았다. 이수연의 손이 민석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녀는 단 한마디만 속삭였다. 뛰어. 두 사람은 동시에 움직였다. 이수연이 몸을 틀어 좁은 골목길로 뛰어들었다. 민석도 그녀를 따라 달렸다. 안 돼. 탈출한 남자가 외쳤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따라오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이수연은 거침없이 달렸다. 그녀는 마을의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는 듯 빠르게 방향을 바꿨다. 이제 어디로? 민석이 헐떡이며 물었다. 곧 알게 될 거야. 그녀는 마지막 골목을 돌아섰다. 그리고 커다란 문이 나타났다. 낡고 녹슨 철문.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마을의 경계. 여기만 넘으면 돼. 그러나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속삭임. 도망칠 수 없어. 두 사람이 동시에 뒤를 돌아봤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사람. 익숙한 얼굴. 탈출한 남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의 표정도 다른 마을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다. 검은 눈동자, 기괴한 미소. 그는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28장 마지막 문. 이수연과 민석은 얼어붙었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 차가운 공기조차도 그들을 현실로 붙잡아 두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서 있었고 그들의 선두에 선 탈출한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다. 검은 눈동자, 기괴한 미소.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앞으로 걸어왔다. 규칙적인 발소리, 마치 하나의 의식처럼. 타박, 타박, 타박. 민석 문을 열어. 이수연이 외쳤다. 그녀는 문을 향해 달려갔다. 민석도 정신을 차리고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문은 녹이 슬어 있었고 굳게 닫혀 있었다.
열려라, 제발. 그는 문을 밀고 잡아당겼다. 하지만 꼼짝도 하지 않았다. 뒤를 돌아보니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수연은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거야, 이게 열쇠야. 그녀는 빠르게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그러나 손이 흔들려 쉽게 돌아가지 않았다. 빨리. 마을 사람들이 손을 뻗었다. 검은 눈동자가 더욱 깊어졌다. 그들이 닿기 직전 철컥 자물쇠가 풀렸다. 이수연이 문을 밀어젖혔다. 순간 차가운 공기가 몰아쳤다. 마을 밖. 그러나 그 순간 민석의 손이 멈췄다.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마지막 장면. 너희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 문을 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마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나 시간이 없었다. 이수연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지금 가야 해. 선택은 끝났다. 민석과 이수연은 문을 넘어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에서 들려온 마지막 속삭임. 돌아올 거야. 29장 탈출 이후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이수연과 민석은 비틀거리며 마을 밖으로 나왔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이 호동쳤다. 문이 열린 순간 마을 안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발소리도 낮고 울려 퍼지는 속삭임도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러나 그것이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린 정말 빠져나온 거야? 이수연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하지만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 들려온 속삭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돌아올 거야. 그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란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그들은 황급히 발길을 옮겼다. 그러나 주인은 익숙한 모습이 아니었다. 마을을 벗어나면 도로가 나와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길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끝없는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게 뭐야? 이수연이 중얼거렸다. 그들은 똑바로 걸어가고 있었지만 풍경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멀리 낡은 가로등이 깜빡이고 있었다. 저기 뭔가 있어. 민석은 한 걸음 내디뎠다. 이수연도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가로등 아래에는 낡은 표지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표지판을 읽었다. 하열리, 숨이 멎었다. 이수연이 절망에 찬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들이 탈출했다고 믿었던 그곳, 그들이 빠져나왔던 문, 그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30장 끝없는 미로, 숨이 멎었다. 이수연이 절망에 찬 눈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들은 분명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다시 표지판 앞에 서 있었다. 하열리라는 낡은 글씨가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서늘하게 빛났다. 민석은 뒷걸음질 쳤다. 어떻게 이럴 수가. 이수연이 손을 입에 가져갔다.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우리가 마을을 벗어난 게 아니야. 마을이 우리를 삼킨 거야.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안개가 더욱 짙어지기 시작했다. 바람도 불지 않는 밤이었다. 하지만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사방이 뒤틀렸다. 길이 보이지 않았다. 표지판조차 희미해지며 형체가 흐릿해졌다. 그 순간 귓가에 또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이제 이해했나요? 민석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앞에 마을이 서 있었다. 이전과는 달랐다. 조용했던 골목길에는 불빛이 하나둘 켜졌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이수연이 숨을 삼켰다. 이곳은 민석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끝없이 반복되는 거야. 그들의 탈출은 처음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 그들도 이미 마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31장 사라지는 기억. 공기가 달라졌다. 민석은 필사적으로 숨을 몰아쉬며 현실을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마을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뭔가 이상해.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사라지고 있어.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쥔 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기억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욱 깊은 공허가 밀려왔다. 그들은 점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잊어가고 있었다.
안 돼. 민석이 이를 악물었다. 기억해야 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여기 있는지. 그러나 마을은 그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멀리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타박, 타박, 타박. 이제는 너무나도 익숙해진 소리.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어느 순간 사방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마치 마을 전체가 그들에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이수연이 흐릿한 시선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우리 대체 왜 도망치려 했던 거지? 그녀의 말에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수연은 이미 잊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왜 여기에 있었는지, 왜 도망쳤는지조차. 아니야. 넌 기자였어. 넌 진실을 찾으러 왔었어. 그러나 이수연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내가 기자였다고? 그 순간 귓가에 또다시 익숙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기억은 필요 없어요. 여기는 당신의 집입니다. 그리고 안개가 더욱 짙어졌다. 기억과 함께 32장 마지막 저항.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마을의 경계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수연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 쥔 채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석, 나 정말 기자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이미 그녀의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다. 마을이 그녀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래, 넌 기자였어. 민석이 다급히 외쳤다. 넌 진실을 찾으려고 이곳에 왔었어. 넌 모든 걸 기록하고 밝혀내려 했다고.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타박, 타박, 타박. 발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안개 속에서 형체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익숙한 얼굴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의 눈은 검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돌아오세요.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따뜻한 가족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듯한 목소리. 그러나 민석은 알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함정인지. 이수연, 넌 이대로 사라질 거야. 넌 여기 사람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이수연이 눈을 질끈 감았다. 그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녀의 눈에 떠오른 기억. 한 줄의 기사. 소멸 위기의 마을. 하열리에서 무슨 일이? 그 순간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린 듯한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았다. 나 기억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마을 전체가 흔들렸다. 안개가 요동쳤다. 마을 사람들은 균열이라도 생긴 듯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도망쳐. 이제 마지막 기회였다. 33장 붕괴. 이수연의 기억이 돌아온 순간 마을 전체가 요동쳤다. 안개가 폭풍처럼 소용돌이쳤고 하열리의 건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면이 갈라지고 바닥 아래에서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도망쳐. 민석과 이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뛰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었다. 타박, 타박, 타박. 그 소리는 이제 일정하지 않았다. 마을이 무너지고 있었다. 출구는 어디야? 이수연이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결단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그러나 주변은 이미 변형되고 있었다. 그들이 지나온 길이 사라지고 새로운 골목이 만들어졌다. 마을 자체가 그들을 가두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이 깨달았다. 이수연, 기억이 마을을 무너뜨리고 있어. 그녀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야? 이 마을은 기억을 조작해서 사람들을 가두는 거야. 하지만 내가 기억을 되찾자 균열이 생겼어. 이걸 이용해야 해. 이수연의 표정이 단단해졌다. 그녀는 두 손을 머리에 얹고 필사적으로 더 깊은 기억을 떠올리려 했었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 나는 무엇을 봤지? 순간 그녀의 눈이 번쩍 띄었다. 내가 마을의 실험 기록을 본 적 있어. 모든 것이 기록된 장소가 있어. 어딘데? 마을 중심부 분수대 아래. 민석은 주위를 둘러봤다. 무너지는 마을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장소, 그것이 분수대였다. 거기로 가야 해. 그러나 그 순간 귓가에 다시 속삭임이 들려왔다. 당신들은 떠날 수 없어요. 눈앞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의 눈은 더욱 검게 타올랐다. 이제 마지막 결전이었다. 34장 최후의 선택.
마을 사람들의 눈동자가 더욱 짙게 검어졌다. 그들의 입술은 부자연스럽게 벌어져 있었고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마치 무너져가는 이 세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듯했다. 당신들은 떠날 수 없어요. 그 속삭임이 퍼지자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다. 발이 바닥에 붙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안개가 더욱 짙어지며 그들을 복제었다. 그러나 민석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수연, 분수대로 가야 해. 이수연도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은 이상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분수대를 향해 전력을 다해 달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막아섰다. 그들의 움직임은 점점 더 이상해졌고 검은 안개가 그들 주변을 감쌌다. 돌아오세요. 그 속삭임이 퍼지며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이수연이 외쳤다. 기억해. 우리는 왜 여기 온 거지? 그 말이 터지자 공기가 순간 흔들렸다. 마을 사람들의 손이 멈칫했다.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왔어. 민석이 강하게 외쳤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마치 그들이 스스로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듯했다. 틈이 생겼다. 두 사람은 그 사이를 뚫고 분수대로 향했다. 그러나 분수대는 차가운 돌로 막혀 있었다. 이수연은 필사적으로 외쳤다. 이곳에 기록이 있어. 우리는 이걸 밝혀야 해. 그러자 분수대의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돌이 갈라지며 아래로 향하는 계단이 나타났다. 민석과 이수연은 한순간을 망설이다가 그 계단 아래로 뛰어들었다. 뒤에서 마을 사람들의 마지막 속삭임이 들려왔다.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35장 마을의 심장. 계단을 내려가자 차가운 공기가 폐부를 파고들었다. 습기와 먼지가 가득한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벽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이곳이 마을의 중심이야.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단이 서려 있었다. 계단 끝에는 거대한 문이 있었다. 철제문에는 실험 기록 보관소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민석이 문을 밀었다. 삐걱이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대한 방의 모습을 드러냈다. 벽에는 수많은 서류와 낡은 필름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오래된 컴퓨터 단말기가 놓여 있었다. 이수연이 다가가 먼지를 털어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며 문서들이 나타났다. 하열리 실험 보고서. 민석은 숨을 삼켰다. 보고서의 첫 줄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제47차 기억 재구성 실험 대상자 218번 및 217번 기록. 그들의 번호였다.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 실험의 목적은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재구성된 환경에서 생활하며 기존의 기억을 완전히 소거당하게 된다. 실험이 성공할 경우 그들은 새로운 마을 공동체의 일부가 된다. 그러나 실패한 경우 문장이 중간에 끊겨 있었다. 이수연이 조용히 속삭였다. 여기서 우리가 지워진 거야. 그러나 문서를 더 읽기 전에 뒤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타박, 타박, 타박. 그 소리는 이번엔 익숙하면서도 더욱 강렬했다. 민석이 돌아봤다. 어둠 속에서 마을의 핵심이 나타났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 순간 단말기의 화면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다. 거주자 218번과 217번 재동화 진행 중. 이제 그들은 선택해야 했다. 마을에 동화될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걸 끝낼 것인가? 36장 최후의 저항. 컴퓨터 단말기의 화면이 깜빡이며 경고 메시지가 떴다. 거주자 218번과 217번 재동화 진행 중. 민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마을이 그들을 다시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이수연이 빠르게 주변을 살폈다. 이 시스템을 멈춰야 해. 그렇지 않으면 우린 다시 지워질 거야. 그녀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더 많은 파일들이 떠올랐다. 기억 조작 알고리즘 실행 중. 마을 보호 프로그램 활성화. 거주자 재동화 87% 진행. 시간이 없어. 민석은 주변을 돌아보았다. 실험 기록이 담긴 서류들, 벽에 걸린 낡은 필름, 그리고 단말기 위에 꽂혀 있는 작은 데이터 칩. 이걸 파괴하면? 그는 망설였다. 만약 이 기록들을 없애면 이 마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증거도 사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마을이 계속 존재한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끌려올 수도 있었다. 이수연이 단말기에 코드를 뽑으며 외쳤다. 선택해야 해. 남아서 이걸 폭로해야 할지 아니면 마을과 함께 사라질지. 그 순간 뒤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왔다. 타박, 타박, 타박. 마을의 핵심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마치 여러 개의 형체가 하나로 뒤엉킨 듯한 존재였다. 기억을 잃고 동화된 자들, 마을에 흡수된 이들의 잔해가 합쳐진 무언가. 그 존재가 낮게 속삭였다.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도 우리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이 모든 걸 끝낼 것인가? 아니면 마을의 일부가 될 것인가? 37장 마지막 선택. 마을 전체가 흔들리며 금이 가기 시작했다. 벽이 갈라지고 안개가 불길하게 소용돌이쳤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타박, 타박, 타박. 마을의 핵심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기억은 필요 없습니다. 그 존재가 속삭이자 민석과 이수연의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다. 과거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지고 공허한 정적이 스며들었다. 안 돼. 이수연이 외쳤다. 그녀는 단말기의 코드를 세게 잡아당겼다. 화면이 깜빡거리며 오류 메시지가 떴다. 경고 시스템 오류 발생, 메모리 파일 손상 위험. 민석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1. 기록을 보존하고 세상에 폭로할 기회를 남긴다. 하지만 마을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2. 모든 걸 파괴하고 이 실험을 완전히 끝낸다. 하지만 증거도 함께 사라진다. 마을의 핵심이 가까워졌다. 검은 형체들이 꿈틀거렸다. 그 존재는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선택하세요. 이수연이 숨을 몰아쉬며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단이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할 거야? 민석은 단말기에 키보드를 붙잡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 했다. 이 마을과 함께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남길 것인가? 38장 끝과 시작. 민석의 손끝이 키보드를 꽉 움켜쥐었다. 화면이 깜빡거리는 가운데 시스템의 마지막 경고음이 울렸다. 선택을 확인하세요. 삭제 또는 보존. 시간이 없었다. 마을의 핵심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고 검은 안개가 발끝까지 차오르고 있었다. 결정해 지금. 이수연이 다급하게 외쳤다. 그 순간 민석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손을 움직였다. 기에리. 화면이 흔들렸다. 시스템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경고 시스템 전면 삭제 진행 중. 모든 데이터가 제거됩니다. 마을의 핵심이 거칠게 몸부림쳤다. 거대한 그림자가 사방으로 일그러지며 균열이 퍼졌다. 안 돼, 우리는 계속 존재해야 한다. 그 존재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안개가 찢어지듯 갈라지고 검은 형체들이 비명을 지르며 사라져갔다. 바닥이 흔들리며 금이 점점 깊어졌다. 나가야 해. 이수연이 민석의 팔을 잡았다. 그들은 붕괴하는 마을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늘이 갈라지며 거대한 빛이 쏟아졌다. 마을의 틀 자체가 허물어지는 듯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 어디선가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다. 민석은 천천히 눈을 떴다. 눈앞에는 푸른 하늘과 드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수연이 옆에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도 살아있었다. 그러나 마을은 사라졌다.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이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성공한 거야?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분명한 기억이 남아있었다. 하열리라는 마을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진실을 알릴 시간이야. 39장 진실을 밝히다. 푸른 하늘 아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민석과 이수연은 황량한 벌판 위에 서 있었다. 마을이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정말 끝난 걸까? 이수연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민석은 먼 곳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끝나지 않았어. 이제 시작이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기억을 지우려 했던 마을은 사라졌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있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며칠 후 민석과 이수연은 도시에 도착했다. 폐쇄적인 연구소, 사라진 실종자들,
그리고 존재했던 적 없는 마을. 그들은 모든 사실을 정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수연은 기자로서 마지막 기사 작성을 시작했다. 하열리 실종 사건,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요? 그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글을 써 내려갔다. 한때 지도에도 없던 마을 하열리. 그곳에서 벌어졌던 기억 조작 실험과 사라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우리는 이 사건을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민석이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수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니까 더 서둘러야지.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림자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진실은 밝혀졌는가? 아니면 그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 속에 있는 것인가? 40장 끝이 아닌 시작. 노트북 화면에 마지막 기사 제목이 떠올랐다. 하열리 실종 사건, 그들은 어디로 사라졌는가요? 이수연은 손가락을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기사를 발행하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었다. 준비됐어?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색도 엿보였다.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끝내야 해. 그녀는 마우스를 움직여 발행 버튼을 클릭했다.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며 오류 메시지가 떴다. 접속 불가, 네트워크 차단됨. 뭐? 이수연이 황급히 인터넷을 확인했지만 모든 연결이 끊겨 있었다. 동시에 휴대전화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때 창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엔진 소리.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빠르게 내려왔다. 민석과 이수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럴 줄 알았어. 민석이 이를 악물며 노트북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따라 가까워지고 있었다. 쿵, 쿵, 쿵.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수연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진실을 묻을 수는 없어. 그녀는 빠르게 노트북에 데이터를 외장하되 복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했다. 문이 강제로 열리며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순간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그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들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수연과 민석은 숨을 삼켰다. 이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딘가 누군가는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흔적은 언젠가 다시 빛을 보게 될 것이다.